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취임 직후부터 이미 막장으로 치달았다. 2년 차인 2024년 들어 반농업 농민말살 정책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윤석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도 모자라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라는 등 헛소리를 일삼으며 농민들의 가슴에 수없이 많은 비수를 꽂았다. 참 현실을 너무나 모른다는 이런 생각들을 했고, 농자재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가격을 적정하다고 말할 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농민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윤석열 심판 퇴진뿐이었다. 3월 9일 경남민중대회와 3월 25일 수입농산물철폐 전국 농민대표자 대회로 반윤투쟁의 포문을 열어젖혔다.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외면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모아내었다. 7월 4일 역대급 무더위를 예고하는 듯한 숨막히는 아스팔트의 열기에도 전국의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지어 먹고 살기 힘들다며 농기계 반납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찰들은 서울로 들어오는 한강 다리에서부터 농민들을 막아섰지만 농민들은 굴하지 않고 싸우며 앞으로 나아갔다. 투쟁 전날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서 도로의 열기와 냄새로 어지러웠지만 농민들의 분노와 투쟁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뜨거웠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농민들은 더 힘을 받았고 전국에서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자 수세에 몰린 경찰은 경남의 청년 농민을 불법 연행 구속하게 된다. 구속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18년 만에 농민의 구속. 7월 4일 대회는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었고 달라진 농민들의 눈빛 좀 많이 느껴졌었고, 청년농민 불법 구속은 윤석열 퇴진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경남 지역 농민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연일 갈아치우는 역대급의 폭염에도 진주시 농민회는 경찰을 규탄하고 구속 농민을 석방하라는 1인 시위를 전개하며 폭염보다 더 뜨거운 동지애를 보여주었다. 석방투쟁을 진행하면서 농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석열을 몰아내야 한다는 결심으로 9.28 경남민중대회 준비를 시작하였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농민회와 민주노총이 함께 성사시킨 9.28 경남 민중대회는 참가자 규모 5천여 명으로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다. 사전 농민대회에서 제작한 비닐 깃발과 농민복, 여성 농민회의 결의에 찬 퍼포먼스 등을 통해 농민들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퇴진에 대한 열망을 호소력 있게 보여주었다. 경남도청 앞에서 농민분들이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마지막에 신호탄 같은 거 이렇게 팡 한 게 있었는데 되게 너무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기도 했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 경남에서도 이렇게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든든하다는 걸 참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9.28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얻은 자신감으로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하였다. 11월 전국농민대회 성사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진주시 농민회는 전봉준 투쟁단 결의대회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11월 전국농민대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11월 5일 경남 전봉준 투쟁단 발대식에서는 나락적재, 차량선전전, 대표자 삭발식으로 결연한 투쟁 의지를 보여주었다. 11월 9일 서울에서 전봉준 투쟁단 발대식과 1차 민중총궐기에 힘을 더하였다. 11월 전국농민대회 성사를 위해 전봉준 투쟁단을 중심으로 진주 농민들은 팔갈이, 매일 아침 선전전, 차량 선전전, 사봉 RPC 앞에서 피켓 선전전, 진주 전역의 마을회관 앞 버스 승강장에 대회 포스터 부착, 농민 인증샷 찍기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회원들이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포스터를 붙였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그것 또한 감동적이었던.
전봉준투쟁단의 헌신적인 활동을 밑거름 삼아 11월 20일 드디어 전국농민대회와 2차 민중총궐기가 진행되었다. 1년 투쟁의 결실이 모인 11월 전국농민대회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대사변의 시위를 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저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야심한 겨울밤, 윤석열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농민 노동자의 가열찬 투쟁으로 위태로워진 정권의 위기를 계엄을 통한 탄압으로 모면하려는 반헌법적 시도였다. 이는 곧바로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윤석열은 12월 14일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12월 16일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 구속,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단이 진주와 무안에서 각각 출정식을 열고 힘찬 여정의 출발을 알렸다. 16일부터 20일까지 계속된 트랙터 대행진단은 동군, 서군으로 나누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탄핵안 가결 이후 본물처럼 터져나온 사회대개혁 요구안 회전개혁 12조의 내용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내었다. 운명의 그날 12월 21일 전봉준 투쟁단은 수원에서 밤을 지내고 과천을 지나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으로 진격할 예정이었다. 전봉준 투쟁단과 함께하기 위해 경남에서도 30여 명의 농민들이 버스를 타고 올라와 새벽 4시에 수원에서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21일 정오 무렵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의 방해로 인해 트랙터 행렬이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는 것. 발이 묶인 장소는 남태령이라는 고개. 경남 농민들은 곧장 버스에서 내려 남태령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올 것이 왔구나. 여기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뚫는 것은 어렵다. 안 되면은 우리는 다 연행까지는 각오하고 우리는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가보자 이랬기 때문에.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올라선 남태령 고개는 고요하고 쓸쓸한 공간이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장거리 이동으로 누적된 피로, 고립되었다는 심리적 압박감, 언제 경찰 병력이 대우를 침탈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트랙터 대행진단은 초췌하고 힘이 빠진 모습이었다.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까? 우리에게 힘을 보태줄 사람이 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농민들은 애써 춤추고 노래하고 힘껏 웃으며 막막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려 했다. 하지만 높은 차벽에 가로막혀 경찰이 자행하는 불법과 폭력으로 인해 끝내 패배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절망이 마음속에 엄습하는 것을 이겨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찰차가 차벽을 치고 있는 거 보고 뚫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 사람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차벽을 막아놔서 다 잡혀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깝깝했었죠. 해는 저물어가고 추위는 더 심해졌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남태령의 적막감은 점점 걷히기 시작했다. 윤석열 퇴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남태령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면서 어느새 트랙터들은 저만치 뒤로 물러나 시민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에 이르렀다. 경남 농민들이 타고 올라온 버스가 이른바 난방버스로 알려지면서 추위로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는 참가자들로 만원이 되었다. 거의 28시간 우리가 이제 계속 거기서 난방버스 역할을 했습니다. 난방버스에 몸을 내려가서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반갑고 든든한 마음, 어쩌면 이길 수도 있겠다는 희망. 그러면서도 이 춥고 긴 겨울날 밤, 이미 앞서 집회를 마치고도 따뜻한 집이 아닌 또 다른 집회 현장으로 달려와준 시민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막차 시간이 임박하면서 권혁주 전농 사무총장이 막차 시간이 다 됐으니 오늘은 가셨다가 내일 다시 오셔도 된다라고 몇 차례나 안내방송을 했지만 대열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불어나고 있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저마다의 정체성을 밝히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농민들은 젊은이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귀담아 듣고 깊이 이해하면서 서로 뜨겁게 연대하고 교류하였다.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짓날 밤을 투쟁으로 꼬박지 세우며 다 함께 맞이한 새벽 여명은 더없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시민들은 실시간 영상으로 현장을 시청하면서 각종 물품들을 남태령으로 보내왔다. 경남 난방버스를 시작으로 난방버스 8대가 시민들 후원으로 조직되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방한용품이 밤샘 추위에 떨었던 몸과 마음을 푸근하게 녹여주었다. 일명 난방버스는 버스에 먹거리니 뭐 핫팩이니 넘쳐나도록 그 조달이 되었습니다. 코끝이 찡하고 한겨울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도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이어가는 시민들의 모습은 농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20년이 넘게 농민운동을 해오고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오는 젊은 여성 동지들을 보면서 너무나 진짜 감격스러웠고 12월 22일 오후 4시경 드디어 경찰 병력이 물러나기 시작했고 전봉준 트랙터는 차벽을 뚫고 전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해냈다. 생면부지 이름도 모르는 서로였지만 한마음이 되었기에 함께 해냈다. 강인한 힘과 굳건한 믿음을 주고받으며 끝내 승리했다. 농민들과 시민들의 힘이 모이자 경찰은 백기를 들었고 전봉준의 후예들은 한강을 건너 한남동 관저 앞까지 당당하게 진격하였다. 무박 2일의 대치 끝에 농민과 시민이 합세한 시위대가 경찰 병력을 몰아내고 대통령 관저까지 진출한 이 사건을 언론은 남태령 대첩으로 기록한다. 남태령 대첩으로부터 약 28일 후 윤석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처참한 말로를 걷게 되었다. 30만 농민대항쟁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낸 2024년 남태령 대첩 승리. 지난날 외롭고 힘들기만 했던 농민들의 투쟁이 비로소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게 되면서 청사에 빛날 새로운 투쟁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날의 기억은 농민들에게 크나큰 자부심과 함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수없이 많은 좌절과 탄압을 이겨내며 130년 만에 우리는 동학농민군의 한을 풀었다. 끈질기고 가열찬 싸움에 더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드디어 동학농민군의 후예 전봉준 투쟁단은 우금티를 넘어서고 남태령을 지나 서울 한복판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이겼고 또 이겨낼 것이다. 이제 윤석열과 그 잔당들, 국민의 힘을 모두 척결하고 농민이 대접받는 세상, 농민이 해방된 세상, 진주 농민의 결의로 사회 대개혁 이뤄내자. 농민이